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시간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월드컵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월드컵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역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요즘 야구 인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요즘엔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스포츠 관광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데 자세한 이야기 김원식 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스포츠 관광이란 말에 정의부터 좀 내려보고 얘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스포츠가 관광이냐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월드컵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붉은 악마를 떠올려 보죠. 그 붉은 악마가 이제 응원을 가잖아요. 예. 응원을 가면은 각자 다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항공편부터 해가지고 거기 예. 필요한 물품 또 가면 이제 객실 또 예. 예약을 해야 되고 예. 거기 또 물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예. 심지어는 또 뭐 응원만 하나요? 약간 여유가 있을 땐 좀 돌아다니기도 했잖아요. 관광도 하죠. 예. 예. 그거를 아예 이제 특화시켜가지고 맞춤식으로 해준다는 아하. 것이죠.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스포츠 응원 여행, 그러니까 응원 관광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류현진 선수가 LA 있잖아요. 아하. 응원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미국 플러스 예. 응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예. 전지 훈련을 간다 그러면 예. 또 응원을 가는 형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 또 또 지역에서 운동 경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뭐 야구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팀 응원을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부대에서 이제 관광 상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유형은 그야말로 레저 개념으로 스포츠를 체험하는 유형 아, 이런 예.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스포츠 관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아주 낯선 트렌드가 아닌 게 예전에 골프 관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팔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태국이니 뭐 이런 곳에 가서 골프를 치고 물론 안 좋은 그런 코스들이 또 들어가 있어서 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좋아가지고 그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러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최영일 평론가께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축구에 관심이 많았냐 그랬더니 아들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가슴을 치고 계시던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가는 거잖아요. 일단 뭐 가족이 가는 거죠. 일단 가족은. 그렇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아, 그거 재밌겠네요. 그래서 진짜. 차량 같은 경우도 아예 대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도 싸죠. 네, 예를 들면 몇 명, 예. 200명 모집한다. 예. 그러면 200명 모집 그 기한 안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예. 모르는 분들하고 예. 같이 이제 응원하게 돼. 물론 이제 팬이기 때문에 예.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예. 예,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고 그래서 현재 보면 프로야구 이제 축구 뭐 이렇게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객실 예약을 하고요. 예. 사실 또 맥주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육포도 드셔야 되고 안주도 드셔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하나 주기도 하고 오. 또 요즘에 덥기 때문에 예. 선풍기 예. 지급하기도 하고 예. 그래도 맥주하고 또 뭐 이렇게 물품을 놓으려면 테이블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서비스로. 거죠. 그래서 교통수단, 또 필요한 물품, 심지어는 간단한 음료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지역 인근에 관광 상품하고도 연계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프로야구 관련해서 보면 부산 관련된 상품이 히트를 쳤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부산하면 또 롯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부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뭐 객실도 또 같이 이렇게 예약을 해주고 예. 또 뭐 동백섬이라든지 예. 남포동의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예. 이런 데 같이 엮어가지고 이 야구를 안 보실 때는 그런 투어링 프로그램까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아하. 결합된 상품이 히트를 해서 예. 이것을 이제 앞으로 뭐 광주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지역으로 예. 확산시키겠다라는 계획도 최근에 밝혔어요. 아니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네. 특히나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늘 있는 경기인데 네. 사실 9월까지는 계속 있을 테고 네. 그러면은 잘 일정만 맞춘다면 이렇게 홈 네. 경기 할 때 이럴 때 아주 또 열기도 보니까 너무 좋죠. 이제 팬들만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지방자치단체도 예. 지금 현재 말씀하셨고요. 또 프로구단 같은 경우에도 이 팬들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응원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구단이 사실 지역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기여도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이제 상생하는 모습들을 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공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기에 또 동참을 하게 되고 또
하는 주체가 또 있습니다.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아니,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쇼핑 관광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가 뭐냐면 지역 상품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그렇겠네요. 이제 과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뭐 맥주라든지 육포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특산품 이런 것들을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또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 동계올림픽 때 여러 우리 시청자들이 그 동계 스포츠에 홀딱 컬링. 빠졌거든요. 컬링 같은 거 진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의성 컬링장 거기 구경 가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렇죠. 양산에 보니까 루찌장도 개장을 했대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루찌장이 축구나 야구에 국한되는 게 아닌 그렇습니다. 거예요. 축구나 야구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요. 또 프로 구단만 생각했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게 프로 선수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7월 1일 날 개장을 했어요.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이걸 개장하느냐 마느냐 좀 이렇게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4시쯤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응원 스포츠 관광이 아니고 체험을 하면서 전문적인 선수는 아니지만 이런 걸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뭐 컬링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선수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팬으로서 참여해보고 싶은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좀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의성이 그러면 아주 저는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성에 사실- 가서 컬링도 해보고 마늘도 사고. 마늘에 그리고- 관련된 뭐 많은 그 특산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의성 주변이 또 경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조금 거기서 캠핑 같은 것도 즐기고. 그러면 의성 쪽이 일석삼조의 그런 제가 어떤 게 될 것 또 좀 같은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인식이 뭐 기껏 해봤자 이제 축구나 야구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좀 확장을 해볼 종목이 제 개인적으로는 태권도인 것 같아요. 오. 국기원 외에도 이제 무주에 진짜, 가면은 맞아요. 태권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좀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아하. 그렇지만 이 태권도 같은 경우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국기원 가서 실망을 좀 많이 하지만 오히려 이 이제 무주.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에 가서 그쪽도 방문을 하시고 또 지역과 연계시켜가지고 뭐 관광자원 또 특히 무주가 산과 계곡이 좋고 반딧불이도 또, 있잖아요. 반딧불이 지금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어떤 수량이 좀 더 있어서 물이 이제 많이 흐를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이 연계시켜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외국인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스포츠 관광의 넓은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가 맨날 무슨 산천어 축제니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동물 학대는 하지 말고 동물학대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런 스포츠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의 지형이라든가 뭐 우리의 관광자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스포츠가 있어서 그거를 체험도 하게 하면서 그거를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대단한 그런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북현대가 있잖아요. 전북현대가 있기 때문에 전북현대 그리고 지자체 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와 특산품과 연결시켜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관련된 최근에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런 축구뿐만이 아니고 또 야구와 관련해서도 각 이 구단들이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도 육성시키면서 팬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는 온 가족이 많이 가기 때문에 미래의 그런 아이들의 어떤 관심 유도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척박한 생활체육 그리고 클럽 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클럽 문화가 좀 척박한데 그런 면에서 클럽 문화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스포츠도 보면서 지역 관광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산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국 지역 경제 차원에서 지역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인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어떤 상품들이 또 필요할까를 좀 특산품과 연결시키는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역 특산품만 판매를 하게 되면 좀 약간 억지스러울 정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 상품 개발 같은 것들을 좀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맥주 얘기 아까 잠깐 하셨지만 뭐 그 지방의 독특한 그
산물과 결합한 에일 맥주 같은 거를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저도수 예.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화산업과 그 결합시키는 시도가 옛날엔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중국에서 한참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가서 배운다, 벤치마킹 한다 그러고 관광만 하시고 오시던데 좀 문화산업하고 스포츠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뭔가 통합 패키지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우리가 문화를 논할 때 스포츠, 그러니까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하고 관광하고 레저하고는 사실 분리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통합적 시선으로 많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스포츠 관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시선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산업에 관련돼서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까 태권도 말씀하셨지만 네. 태권도가 무슨 관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뭔가 볼거리 없나. 정말 눈이 뻘겋게 찼는데 예. 볼거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스포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 자원 개발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뭐 도장도 많고 네. 또 그에 얽힌 사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공간화 시키게 되면 네. 다 또 이제 관광자화나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공간과 스포츠의 연결 거기에 네.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도 네.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딴 거 다 떠나가지고 태권도하고 서예하고 그리고 또 뭐 먹거리 뭐 이런 것들만 딱 연관시켜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몰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부터 파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그 종목 자체를 좀 확장시키는 필요성 여전히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인 동계 스포츠 같은 네.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컬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에 이제 통일 농구 대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스포츠 응원 관광, 스포츠 관광이에요. 그래서 무궁무진하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교류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그런 식으로 스포츠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시켜가지고 뭐 이쪽 금강산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묘향산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면 이제 사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 저기 유럽까지 유럽 리그 응원하러 가는 어떤 계획들까지도 장기적으로 넓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기차를 싶습니다. 타고? 기차 타고 응원하러 가는 거. 물론 물론 이제 진짜 낭만적일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당연히 이제 문화 관광, 여행 이런 것까지 다 결합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 한 칸을 다 대전해서 다 되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 가족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갔다 오면. 그래서 이제 문화 취향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스포츠와 충분히 저는 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장기적으로 외연적으로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트렌드를 네.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스포츠 관광 컨텐츠를 개발할 때 무엇보다도 팬들을 좀 빠뜨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이제 뭐 여행업계 말씀드렸고 뭐 이제 지자체 그리고 구단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무엇보다도 이 팬들을 반영을 하시는 것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